그래서 좀 이따가 오늘 알아볼 것은 네 가지 성분이죠.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전체적인 개요, 특징, 의미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 있어요? 중성지방이 몸이 좋은가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좋은가요? 탄수화물 먹었는데 왜 지방이 동물성은 좋고 식물성 뭐 포화 불포화 뭐 오메가3를 먹으라는데 온갖 질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한 번도 좋은 대접 받아본 적이 없죠. 처음부터 미국의 비만 문제가 우리가 이미 딱 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 모자라서 타겟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미 미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지방이죠. 지방. 지방을 알아보면 우리는 지방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팻하고 오일을 나눠가지고 팻하면은 고체인 거, 오일하면 액체인 거 이렇게. 우리 보통 이걸 식용유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지방은 뭐라고요? 탄화, 탄소화하고 수소가 되어 있는 분자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틸렌이 여러 개 된 게 연결되어 있는 폴리에틸렌이에요. 에틸렌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게 탄소하고 탄소 하나씩 하면은 이게 아니라 두 개 단위로 증가돼. 두 개 단위. 지방은 특징이 두 개씩. 요게 에틸렌이고 에틸렌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걸 폴리에틸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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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몇 번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네? 18개. 이게 18개 된 거고, 항상 여기서 떼나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 떼는 것도 아니고, 끝에 서 있는 COOH 이거부터 이쪽부터 뭔가 붙여나가기 시작해서 이쪽에서 쭉 밀어나갔다가 분해할 때는 이쪽으로 다시 뽑아나가는. 여기에다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포도당에서 반 잘라놓은 분자에다가 하나, 둘, 세 개 지방산을 붙이면 트리글리세라이드고 그게 중성지방이고 지방이에요. 흔히 말하는. 쉽죠? 그래서 구성할 때는 반드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고 끝에다 이런 형태로 붙여서 쭉쭉쭉 쌓아 올렸다가 쭉쭉쭉 분해가 나간다. 그래서 지방산은 두 개씩 증가한다는 말아도 굉장히 고급지게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방의 특징이, 자, 그럼 분리되죠? 포화지방은 직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두 개로 시작되고 있지만 보통 많은 게, 첫 번째로 많은 게 이게 로우르산, 12개짜리 야자유에 많은, 보통은 18개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지방은 사실은 5개밖에 없는 거지 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야자유에 많고 좀 약강받는 코코넛 오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따른 게 여기 포화지방이면서 12개짜리 끝. 자, 18개짜리가 스테아르산, 올레산, 올리브유 많다고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 기타 등등이니까 이거 쫙. 그럼 여길 단쇄, 중쇄, 장쇄. 중쇄 MCT라고 하는 게 요거죠. MCT라고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게. 그러면 요 특징이나 요 특징이나 비슷해요. 짧은 거나. 그러면 자, 이쪽은 포화, 이쪽은 불포화, 이쪽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불포화, 이건 다가 불포화. 끝에서부터 봐갖고 세 번째 위에까지 위치가 있으면 이걸 오메가 3, 6, 9. 그러니까 식품 공부는 영어 공부예요. 영어가 맨날 다 다르고 제목 들으니까 갑자기 오메가 3 하면 대단해 보이고 다가 불포화라고 말했다가 포화 불포화 땄다가 온갖 말하니까 이것도 중성지방이라고 그랬다가 무슨 뭐 중성지방 반대말이 뭐예요? 중성지방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항상 영어에서 죽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지방의 특징을 알려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지방이 탄소가 하나일 때 보통 2개씩 증가되는데 2개짜리가 있다고 했죠. 에타,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 12, 14, 16, 18, 20까지 우리가 생명체에 다루고 있는 건 20개밖에 없어요. 22개, 24개인데 거의 의미가 없고 18개, 20개만 넘어가도 문제가 돼요. 지방, 우리 생명체 다른 것은 20개 이하다. 메탄 특징이 뭐죠? 메탄. 들어보죠. 자, 180도만 넘어가면 기화돼 버려요. 도시 LPG라고 하는 것은 액체 만들려니까 고압에다 다 감싸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탄, 프로판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프로판. 우리 가스차가 부탄으로 돼 있잖아요. 부탄으로. 부탄만 돼도 온도가 야, 0도, 이걸 말해야지. 160도고, 이걸 말해야지. 0도가 되면 액체 상태에서 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탄가스통에 들어있는 게 이게 나가면서 식어버리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0도가 아니라 좀 서늘하기만 해도 이게 기화가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있어도 소용없어요. 기화가 안 되니까 타지가 않아.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겨울철이 되면 뭐예요? 프로판을 섞어주잖아, 많이. 추울수록 프로판 비율을 높여줘야지. 이것만 전체적으로 이것만 들어있을 때는 마이너스 40도가 돼도 기화가 돼. 도시가스는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면 기화를 유지할 건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럼 기체가 되면 부피가 1000배가 늘어나가지고 아무리 그 부피를 때려내봤자 그 양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뭐 하냐면 연비가 좋아져요. 많은 열량이 나와. 밀도가 높아가지고 무기가 돼가지고. 그럼 휘발유가 뭐예요? 옥탄가 따지잖아요. 8개짜리. 요걸 중심으로 돼 있는 게 휘발유. 디젤유는 뭐겠어요? 2배인 16개짜리 이거 있는 게 디젤유. 그러니까 이럴수록 보면 온도가 높아야지 200도가 돼야지 얘는 요건 70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은 딱 쉽게 기화시켜서 분사해서 확 불질 수 있는데 요걸 불질려면 훨씬 더 고압으로 해갖고 겨우 기화시켜서 불질리기 힘든 거지 뭐. 그럼 고가 엔진이면 당연히 배다 그러면 당연히 긴 걸로 쓰면 양 대비 많은 열량이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조그만하게 만들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걸 기화시키려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은 쓰기 쉬운 거고 양 대비 열량은 작게 나오는 거고 가스차가 열량이 적게 나오는 거고 휘발유가 적게 나오는 거고 디젤유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양이 대비.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돼? 지방의 특징이야. 지방은 이거밖에 없어. CH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방산이 길이가 쭉 길어질수록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 길어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방이 가장 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하고 있으면 20개 넘어가면 왁스예요. 초. 먹을 수 없는 초 있잖아. 초. 양초. 네, 파라핀. 그게 아주 20개 넘어가는 게 파라핀이고 1000개 넘어가면 폴리에틸렌, PE. 네. 비닐 중에서 통 있잖아. PE 통. 단단한 거 그거. 그게 PE. 고밀도 PE.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지방. 그렇죠. 페트병은 좀 달라요. 약간 구조가. 그것처럼 단단한 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안전해요. CH로만 돼 있으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뭐 녹이더라도 어찌더라도 무슨 다른 성분 나온 게 없어. 제일 깔끔하고 안전한 것 중 하나가 PE는 P로 들어있으면 식용 가능하고 가장 안전해요. 다른 뭐 가소제 관계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면 직선으로 쭉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층층이 쌓여 달라붙어. 고밀도가 되니까 굉장히 단단해. 돌처럼. 근데 여기가 가지가 쳐와가지고 엉성해진 순간 쌓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LDP가 되면서 말랑말랑해요. 통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눌러주고 밀어주고. 땅땅하냐 미르냐는 결국 밀도 차이인 거지. 그러면 얼마나 기느냐? 그럼 이 플라스틱을 이걸 분해하면 지방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지 뭐. 미생물에 따라 경우에 따라 끊어갖고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힘들겠지. 요 정도 되면 쉽게 끊어서 먹을겠지.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길어질수록 분자는 커지는 게 아니라 분자는 길어져요. 무조건. 길어지면 길어진 분자끼리 잘 달라붙어가지고 단단해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방산이 2개씩 증가되면 식품에 이렇게 지방이 쓰고 있는 건데 용점이 팍 증가됐죠. 근데 지방산은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지방산은 하나 있는 거고 지방은 그리세롤 했다가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3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 길일수록 길어지 고체가 되니까 12개면은 포화 직선인데도 불구하고 야자유는 말랑말랑해요. 체온에서 녹아. 18개 되면 고체 딱딱해요. 여기 20개 넘어가면 갑자기 양초, 파라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3개 가빠졌으니까 이것은 6기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이건 초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용점이 더 낮아요. 왜? 그러니까 기름이 200도도 안 끓는다고 무게 때문에. 근데 서로는 잘 엉키지 못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직선이 아니고 꺾인 구조여서 서로 달라붙지를 못해요. 굉장히 유연한 구조가 된 거지. 만약에 지방산으로 지방이 돼 있으면 아주 짧은 범위밖에 못 한다고. 지방 수용을 불가능해. 그때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쓰이려면 기체면 날아가니까 안 되는 거고 고체면 굳어버리니까 처리가 안 돼. 액체여야지 사실 몸에 처리가 된다고.
자, 그래서 지방산이 길어지면 당연히 융점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갑자기 똑같은 것도 불포화가 있으면 갑자기 융점이 팍 낮아져요. 왜? 불포화가 있는 상태가 되면 직선이면 반듯하니까 층층층층층 쌓여서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은 이 접촉 표면적에 따라서 아이고 좀 같은 이야기니까 이걸로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이만큼 있으면 다른 면적 닿는 면적이 필요한 거죠. 자체의 무게하고 닿는 면적에 따라서 딱딱 달라붙는데 이건 길수록 잘 달라붙으니까 서로 딱 달라붙으니까 고체가 됐는데 갑자기 불포화가 있으면 요 모양이 직선이 아니라 딱 꺾여버리니까 이 모양하고 똑같은 분자가 이렇게 쌓일 때는 어느 정도 달라붙겠죠. 근데 그렇게 있을 만한 움직이니까 뭐 배척 면적이 확 줄어버리니까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거지 뭐. 한 번 더 있으면 더 해가지고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융점이 낮아져가지고 냉장고에 놔둬도 이것은 절대로 안 굳어요. 냉동도에도 안 굳고 이 정도면 냉장고에서 약간 굳기 시작해요. 요건 완전히 붙어 있고. 그래서 불포화는 꺾여 있어서 달라붙지 못해서 액체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더 알아. 그럼 트랜스 지방은 뭐죠? 트랜스 지방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 치고 트랜스 지방이 뭔지 아는 사람 못 봤어. 원래 지방산은 있을 때 자연의 구조에서 이렇게 가다가 수소이온이 경기가 잘한데 반항을 일으키는. 자, 원래는 수소가 양쪽에 두 개 있을 땐 직선으로 반드시 가고 있는데 이중 결합이 탄소는 결합선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당 하나에 4개가 되니까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그럼 여기가 이쪽에 있고 하나도 이쪽에 있으면 면적이 서로 부닥치니까 꺾인다고 저절로. 꺾여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의자 시스형 구조라 그러고 요렇게 되면 트랜스 구조라 그래요. 양쪽에 하나씩 균형 있게 있으면 그냥 직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73도에 녹는 건데 이건 원래 이렇게 되면 55 차이가 굉장히 많죠. 5도하고 70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순간 갑자기 이쪽에 가까운 굿기름이 된 거죠. 굿기름이.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의 큰 역할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거.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산 2개. 하나 있을 때 모노, D 2개가 들어있고 나머지 한 떡에 결합할 수 있는 것에서는 인이 들어있고 친수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극성, 친수성이 있는 지방, 그러니까 친수성과 친유성이 같이 있는 것을 세포막의 지방이고 실제 기능이 중요하고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고 다이글리세라고 하는 게 이쪽이고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남아서 우리 몸에 항상 문제가 되는 쌓이는 것은 이쪽이죠. 저장하고 있는 지방. 극성은 없어. 자기들끼리 잘 뭉쳐. 3개가 다 지방산으로 끼어 있어. 그래서 세포가 있는데 지방산이 이만큼 하면 좋을 텐데 먹으면 이렇게 늘고 도저히 살 데 없을 때까지 우리 몸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가 난자 빼놓고는 아마 지방세포일 거예요. 원래 작을 건데 그냥 그다 썩고 나와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칼로리가 남는 거지 지방 트리글리세라id 나빠요 그 말하고 중성지방이 나빠요 하고 지방이 나빠요 하고 말 단어 차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요건 불변이야. 그 양은 생존에 꼭 있어. 그럼 지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거 늘어날 리가 있나? 중성지방이자 트리글리세라id이자 저장지방이자 요거 끼어있는 지방세포에 끼어있는 요 지방이 늘어난 이야기지. 똑같은 말을 같이 다른 말처럼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죠.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 그럼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세포막이 촘촘하게 견고하게 들어있겠죠. 그럼 요것만 돼 있으면 절반이 단백질이 끼어 있어서 단백질이 작동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서 단백질이 작동 잘 못하고 너무 낮아요. 그래서 불포화가 있으면 공간이 있으니까 기능이 잘 되는 거지. 그럼 너무나 많으면 얘가 빵 뚫려. 그러니까 우리 동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이 꺾여 있는 지방이 있고 포화 지방의 비율이 적당히 있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빈틈에는 뭐가 끼고 있냐면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세포막을 안정화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은 부위가 뇌예요, 뇌. 면역당. 그러니까 뇌가 가면 제일 많은 것은 지방이에요. 왜?
신경세포는 삐쭉삐쭉 나와 있어서 동글동글하지 않고 삐쭉삐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지방으로 감싸야 돼. 지방으로 감싸야 되게 유연하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아. 불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많아야 돼. 그래서 지방이 많은 거고. 요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특이하잖아. 굉장히 두 배로 길잖아. 한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고균. 옛날에는 고세균이라 그러는데 요즘 고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은 고균, 세균, 진액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포벽이 든든하고 여기 작은 것은 사실 옛날에 단단한 거, 원시적인 형태고 위중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연한 게 진화된 형태에 가깝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침투성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겠어요? 극단적인 조건. 염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일반 세균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데가 사는 애들은 얘들이에요. 대신 느리게 자라. 버티면서 느리게 자라는. 굉장히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지방이 좋은 지방이냐 나쁜 지방이냐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 많냐 적냐, 소송이 어떻게 돼 있냐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포화 지방이 나쁘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지방이 뭘까요? 포화 지방이 제일 많은 게 야자유잖아. 근데 요즘은 뭐 아침 한식 퍼먹으라고 그렇게 좋다고. 왜? 포화지방이지만 얘는 지방산 길이가 1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체온에서 녹는 기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 포화지방의 양이고 포화지방에서는 다 싸그리 뭉쳐버렸잖아요. 포화지방은 지방산 길이가 아까 12개짜리도 있고 14개, 16개, 18개, 20개짜리도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비율 보는 거고 포화지방 하면 안 되고 사실 지방산 길이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자 올레산이죠. 모노셋 요게 오메가 9 이게 오메가 6 두 개 있는 거 오메가 3 세 개 있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먼저 불포화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으니까 오메가 3라고 하는 것은 끝에서부터 세 번째도 있고 여섯 번째도 있고 아홉 번째도 있는 게 오메가 3. 자 그럼 오메가 3가 많은 지방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들기름. 그다음에 이거 이게 카놀라유가 상당히 좋잖아요. 수성 비율이. 왜? 이쪽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쪽에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먹고 있죠. 대두유 때문에. 이쪽 중간에 이 부분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얘는 올레산과 요까지도 꽤 들어있잖아. 카놀라까지. 옛날에 해바라기유는 원래 어딨죠? 요것은 이제 계량한 거예요. 하이 올레산으로. 올레산 함이 많도록. 그러니까, 그죠? 일반. 그에 비해서 지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름을 따질 때는 자, 포화 지방, 직선은 지방이 얼마가 어떤 게 있느냐 따지고 불포화 지방 어떤 게 있느냐 따지면 그게 융점이 뭔지 아요딘가가 뭐 모든 특징이 그냥 그걸로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분자만 알고 있으면 끝이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우유에서 나와 있는 우유가 많이 생성되니까 우유에서부터 그냥 통째로 그대로 먹으면 전지 우유, 갖다 원심 분리를 하면 기름이 뜨면 기름만 모으면 생크림, 고농도가 있으면 휘핑크림이 되고 그걸 좀 더 물을 빼내면 버터가 20% 수분이에요. 그 20%가 나중에 집어쓰면 버터 오일, 100% 오일 나와 있는 것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의 첫 번째 역할은 사실은 원래 에너지원이에요. 지방산이 여기에 들어가면 CO2하고 물로 분해되면서 막대한 구-ATP가 에너지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이것은 대체가 가능하죠. 탄수화물이 있거나 뭐가 있더라도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거 잘 안 태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라서 이 양이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방을 빼고 나면 추워요. 이 쿠션제 단열이 얼마나 좋은데 지방이 많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건 조그마한 양으로 굉장히 소량으로 충분한 양이라서 양적인 측면은 별로 없죠. 낙타 등에 지고 있는 게 뭐죠? 지방이죠. 지방을 찌는데 왜 얘는 목이 안 말라? 지방을 아까 태우면 물 만들어져요. 칼로리하고 H2O하고. CO2가 만들어지는 건 CO2는 그냥 숨 쉬면서 버리면 되는 거고 물은 남아 있어요. 갈증을 안 느끼는 거죠.
낙타만 그러냐 그러면 새들도 철새들 멀리 나는 철새는 자기 체중의 절반을 지방으로 다시 채워. 그다음에 난스톱으로 그 태우면서 일주일간 날아가 버려. 4일 동안 일주일간 지방을 태우면서. 그런 동물 굉장히 많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방을 싹 태워서 날씬하게 돌아와. 그럼 인간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걸 해결하면 다이어트 시장이 해결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냐고. 다른 동물 다 해. 너무 많아. 에? 그 연구는 안 하고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같으라고. 그래서 지방 이야기는 아까 같이 물리적인 실체는 사실 네 가지만 안 된다. 길이가 얼마냐? 몇 번 꺾였냐? 길수록 고체다? 꺾이면 못 달라붙어서 액체다.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냐만 알면 끝이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음. 얼마나 쉬워. 더 할 거. 해결 안 된 거.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넘어갑니다.